2,000명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게 좀 의대의 입장이에요. 가르칠 곳에서 못 받겠다는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게 의사들도 반대하지만 의대는 뭐 학생 받으면 그게 다 수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데 어쨌든 교육 여건에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맥스 5,600명 정도가 그나마 최대치일 거라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명 이거는 정치적인 레토릭, 수사 또는 총선용으로 2,000명을 발표한 거다. 이거는 지금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미 양보 없음을 천명했고 그다음에 그 의사협회도 우리도 양보 없다고 자꾸 이런 하는 와중에서 이게 계속적인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은 나중에 정부가 갈등 조정 영역을 발휘해가지고 극적인 타협했을 때 민주당과 다른 제3지대에서는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최소한의 확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2,000명에서 더 낮출 의사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은 것 같죠, 오늘요?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면서 얘기를 꺼내는 말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의 반응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증원 규모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것을 조정하는 척하면서 표를 가져가려는 또 다른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를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 강민구 변호사, 정치쇼와 약속 대련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지금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2,000명 아니고요. 그보다도 많이 줄여서 타협합시다라고 누군가 그걸 할 거다.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 2,000명이라는 거를 이제 빵 터트려 놓고 그러니까 세게 던졌다는 거죠. 던져놓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걸 타협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뭐 500명이나 뭐 600명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걸 타협을 했다. 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다 뭐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어떠한 식으로 해갖고 잘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갖고 이걸 끌고 갔다. 해결했다. 해결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떠한 해갖고 국민의 어떠한 표를 얻기 위한 더군다나 지금 총선을 이제 불과 몇십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제 겉으로는 이제 뭐 소아과나 비인기과 같은 거를 의대 증원 또 뭐 지역의 어떠한 의료 취약지구에 대해서 의사들을 이제 더 충원하겠다라는 그런 기치를 걸었지만 사실은 총선용으로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다.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쓰는 그 양두구육이라는 또 그 부사성어를 빗들어 갖고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그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양의 머리를 내놓고 사실은 고소득자인 어떤 의사들을 이제 쳐갖고 뭐 서민들한테 좀 이렇게 인기를 얻겠다. 그래서 이제 개고기를 판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과한 억측이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거를 계속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코로나라는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그 변수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의사들한테 또 우리가 져준 거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지방에 가보면은 의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정말 취약지구 같은 데는 의사들 충원이 정말 절실한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 고민 없이 이걸 모든 걸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명 발표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료계는 뭐 증원을 반대했지만 의대는 그나마 우리가 최대로 받는다면 한 360명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교육 여건 환경상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정부에서 안 되니까 더 늘려라. 뭐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평가하기를 한 600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발표가 나니까 2,000명 발표가 나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적으로 2,000명을 갖다가 갑자기 증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2,000명 발표를 하니까 그다음에 왜 2,000명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00명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게 좀 의대의 입장이에요. 가르칠 곳에서 못 받겠다는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게 의사들도 반대하지만 의대는 뭐 학생 받으면 그게 다 수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데 어쨌든 교육 여건에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맥스 5,600명 정도가 그나마 최대치일 거라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명 이거는 정치적인 레토릭, 수사 또는 총선용으로 2,000명을 발표한 거다. 이런 예측이 발표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이렇게 상상의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다고 봅니다. 옳지 않다는 말씀을. 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2025학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됩니다. 민주당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이 정치 쇼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애초에 정원 규모가 발표된 지 2주나 지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성 중에 하나가 정부가 좋은 정책 발표했다. 이게 의대 정원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에서 뭐 약간 뭐 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취지는 근본적으로는 방금 정성원 의원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거죠. 근데 디테일에 있어서 그 정부가 약간 쇼처럼 보이게 약간 무리하게 질러놓고 화합하고 뭐 한동훈 장관이 해결하고 약간 이런 그림을 연출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반응을 한 거지. 기본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확충해가지고 공공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취약한 과에서 해결을 하자. 이게 기본적인. 그럼 2,000명 정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환영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드디어 됐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약간 2,000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저는 조금 뭐 계속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여서 뭐 2,000명을 뭐 1년에 한 번 늘릴 거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뭐 몇 년 사이에 늘릴 거냐 여러 가지 뭐 그 따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그 의료 증원 확대 문제에서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기조를 바꾸면 안 된다. 저는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뭐 동참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수영 평론.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정치권이 의대 정원이 이미 지난해 그 10월 달에 처음부터 선보였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할까요? 뭐 약속 대련이니 아니면 현실성이 없고 뭐 음모론까지 대통령 입에서 나올 정도로 저는 원래 우리 선거를 구도의 싸움, 인물의 싸움, 이슈의 싸움이라고 세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구도는 어느 정도 정해졌잖아요. 정권 심판론이냐, 거대 야당 심판론이냐. 그다음에 인물은 각자 얼만큼 좋은 신선한 인물들을 국민 앞에 뭐 지금 내놓고 있어요. 내놓고 있느냐. 이슈가 이제 남았는데 과거처럼 이제 우리 뭐 무상급식 혹은 4대강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같은 이런 메가 이슈들이 선거의 큰 판을 좌지우지했는데 이번 선거는 그 메가 이슈가 없었는데 이게 그 메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총선 앞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이게 가능성이 되죠. 있다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이슈가 덮을 수도 없고 이거는 지금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미 양보 없음을 천명했고 그다음에 그 의사협회도 우리도 양보 없다고 자꾸 이런 하는 와중에서 이게 계속적인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은 나중에 정부가 갈등 조정 영역을 발휘해가지고 극적인 타협했을 때 민주당과 다른 제3지대에서는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는데 저는 최소한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더라도
정부가 일단 의사협회 협상을 할 수 있게끔 예. 정치권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선거에 연연해서 과도하게 음모론으로 치환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여야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